오디오북 구어로 아트 컬럼 표지 작가 기련수 인터뷰 프랑스 도자기의 도시 리모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갤러리 반포대로 5에서 전시하는 황인희 작가 초대전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 2021 경남 현대작가 조명전 여산 양다에서 남송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언택트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전과 가평 누드 페스티벌 전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한국인물작가회전 올여름은 정말로 무덥고 열대야도 많았던 시간이 말복을 지나니 절기는 못 속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증명한다.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우리네 사계절 참으로 아름답다. 밤나오면 곧 밤송이가 붉게 물들어 뚝뚝 떨어지는 알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신호탄인가. 추석이 함께하는 9월의 알찬 전시회를 소개해 본다. 월간 아티스트 9호로 아트컬럼 앙리 루스처럼 천진난만한 라이브 아트 대가가 되어보라. 싱그러운 여름의 숲이 점차 조금씩 황색 기운이 돌고 있다. 무성했던 그 여름날의 숲을 보다가 문득 앙리 루스의 꿈을 떠올려 보며 팬데믹 시대의 화가의 꿈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화폭에 녹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앙리 루소는 실제 정글에 가보지도 않았고 동물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루소 자신은 사실주의 화가라고 한다. 루소의 그림은 빽빽한 나무와 꽃들, 형형색 색의 녹색은 비리디움부터 황색에 이르는 올리브 그린까지 녹색의 향연이다. 꿈이라는 작품 한 점에 줄잡아 50가지 이상의 녹색이 어우러져 숲을 이룬다. 루소는 미술학교를 나오지 않고 라이브 아트 대가가 되기까지 조롱받으며 독학으로 작업을 했다. 천진난만하게 정글을 가보지도 않고 수많은 식물들을 어울리게 만든다. 보수층 작가로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림이라고 비웃었다. 그래서 라이브 아트 루소라고 칭하기도 한다. 루소는 1986년 앙댕팡전에 40세가 넘어 출품하는데 당시에는 투잡으로 세관원과 화가로 그림을 그리며 화단에 입문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보수적인 기준에 반항하는 작품들이 조금씩 전시되기 시작했는데 루소 카니발 저녁은 어린애 같다고 모두가 비웃은 작품이다. 그래도 루소는 앙댕팡전에 계속 출품하면서 차츰 젊은 전위 화가들이 혁신적이라는 호평을 해주기도 했다. 서양 미술의 보수적인 전통을 깨고자 앞장선 파블로 피카소는 젊은 아방가르드 화가들은 대환영하는 분위기였다. 50세가 될 무렵 세관원을 그만두고 겨우 전업화가가 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 조롱받으며 60세가 되어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웅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네 화가들이 주목해야 할, 간직해 둬야 할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물 작업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옷을 입은 인체 속의 안을 알아야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드 크로키하고 누드 고정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하이퍼로 하는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느껴지는 각 인물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든가 직관적인 색깔 같은 거를 제가 각 인물마다 다르게 쓰기 시작했고요. 또 작업하다가 이제 산책을 좋아하니까 산책길에 만나는 자연물들, 나무라든가 들꽃,
또 곤충들, 바다, 산 이런 자연물들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과 하나고 또 사람이 자연의 일부니까 저도 모르게 녹아드는 그 작업 흐름이 그런 쪽으로 작업이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되게 즐겁고 누드 작업이 되게 재미있어요. 사람과 자연이 하나고 또 사람이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나 꽃이나 나무, 바다, 산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흙에서 저희가 왔고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근원적인 거를 누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나이 드신 분도 그리고 아주 비만 돼갖고 엄청 뚱뚱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다 재밌어요. 모델을 하나요? 그곳의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모델에 응하느냐고. 네. 그건 전문 모델이 아닐 텐데. 전문 모델이에요. 뚱뚱한 사람도. 네. 그곳에 가장 추한 곳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고 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가가 이제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고 그려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예술 세계는 꼭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너무 슬퍼, 너무 기뻐도 울음이 나고 너무 슬퍼도 슬픈 거, 흉한 거, 악한 거, 네. 뭐 아주 애환이 많은 거, 그 슬픈 거 이런 것들도 다 작업을 네. 하고 높이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우면 아름다움을 믿지 않으니까 미술은 아름답게만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네. 근데 우리 길 작가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 그림, 추한 모습도 추구해요? 아니, 제 그림 속에 가장 어둡고 슬픈 모습도 많아요. 그래요? 네. 저 예를 들면 저 별을 품다 그 그림도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제가 항상 빛을 향해서 가고 있고 등이라든가 제 그림 속에 등이라든가 그 희미한 가로등 또 불빛 전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열악하고 안 좋아도 마인드는 이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도자기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남쪽으로 4시간 떨어져 있는 리모주는 도자기의 도시로 프랑스에서 제조 판매되는 도자기 가운데 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도자기 애호가들은 도자기 뒷면에 리모주라는 글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리모주 도자기는 특정 브랜드가 아닌 도시 리모주에서 제조되는 모든 도자기를 일컫는다. 18세기 당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고령토를 재료로 한 중국 도자기가 유행하고 있어 도기 제작자들은 직접 제작을 시도했지만 원료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다. 국립 아드리앙 듀부쉐 박물관. 세계적인 불의 예술 중심지 프랑스 리모주에 위치한 국립 아드리앙 듀부쉐 뮤지엄은 도자기 제작 기술의 발전 역사를 보여준다. 이 박물관은 가장 다양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에 수집된 만여 개의 대표 작품으로 가장 풍부하고 수준 높은 컬렉션으로 평가받는다. 꺄소가마 뮤지엄. 역사적 유적지로 지정된 꺄소가마 뮤지엄에서는 도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제조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물과 도자기 제조에 사용된 거대한 전통나무 가마가 있다. 이는 19세기의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를 통해 도자기 예술 산업의 역사를 추적하게 만든다. 1992년에 일반에 공개된 이래로 꺄소가마 뮤지엄은 리모주 도자기 산업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도자기 연합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베르나르도 재단. 1863년 설립된 베르나르도 기업은 현재까지 가족 기업으로 그 성공은 탁월한 노하우와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덕분이라 평가된다. 베르나르도 상품은 전 세계의 유명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생활 예술의 세련미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도자기로 애호가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미셸 베르나르도가 2002년에 설립한 베르나르도 재단은 리모주에 있던 예전 아뜰리에 일부의 문화공간의 형태로 설계되었다. 도자기의 역사와 제조를 설명하는 현장 투어 가이드를 운영하며 2003년부터 매년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전시의 일부 작품들은 리모주에서 처음 발표된 후 뉴욕의 아트 앤 디자인 뮤지엄, 파리의 아르데코 장식 뮤지엄 등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주최되었다. 시와 그림의 경계선을 넘나든 윌리엄 블레이크. 신비주의자, 몽상가, 성자, 시인, 예언자, 화가, 사파가, 심지어 미치광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모든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블레이크는 마음속에 그리던 환상을 기초로 하여 괴물 같고 거의 악마 같은 형상을 묘사한 벼룩 유령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거의 없었고 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도 건전한 정신을 가졌다고 여겨지기도 힘들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우아한 선의 사용과 선명한 색채, 그리고 기상천외한 형상과 엉뚱한 상상력으로 매혹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그가 창조한 상상의 세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계몽주의 한복판인 18세기와 19세기를 살았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당대의 영웅이었던 뉴턴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이성만을 잣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뉴턴식의 과학이 상상력의 여지를 없앤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산물인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성과 과학을 혐오했던 신비주의 예술가 윌리엄 블레이크를 좋아했다는 건 다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상상력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던 게 아이폰인 만큼 실제나 현실보다 상상력과 영감을 창조의 근원으로 여겼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스티브 잡스와 묘하게 겹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블레이크가 쓴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모든 작품의 모티브라고 이해됩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온 세상을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고 이건희 회장 기증명품전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명품전 위대한 문화유산을 누리다 전이 열리고 있다. 꼭 봐야 할 작품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제216호다. 정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왕제색도는 여름날 소나기가 내린 후 육상궁 뒤편 북악산 줄기의 산둥성에서 바라본 인왕산을 그린 것으로 비가 개이는 인왕산을 장쾌하고 호탕한 필묵법으로 그려낸 만년의 걸작이다. 긴 장맛비가 갠 후 인왕산은 사뭇 다르다. 장맛비로 바위들은 물기를 머금어 묵직해 보이고 수성동과 청풍계의 폭포가 생겨났다. 인왕산 자락에서 태어난 겸재정선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인왕산은 늘 보고 자랐다. 정선이 76세가 되던 해인 영조 27년 1751년 5월 하순에 그린 것이다. 정선은 노년 시기를 인왕산 아래 수나방 인왕곡, 지금의 옥인동 군인아파트 자리에서 보내게 됐는데 60대 무렵부터 거주지 주위의 한양 경관을 그리면서 자신의 화풍을 확립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구도는 화면 가득히 배치하여 조화경으로 표현해내었고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중량감 있는 역색의 짙은 목으로 크게 쓸어내려 비온 후의 인왕산의
괴량감을 극대화시켰다. 넓은 묵면과 부드럽고 성글게 구사한 남종 화법이 대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왕 재색도는 이 회장이 이건희 컬렉션 중 가장 처음으로 수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로 당시 권력을 상징하는 덕산 출토로 전해지는 청동방울 국보 제255호. 기술 혁신과 디자인을 중시한 이 회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무른 성질의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 단단한 청동이 된다. 청동이라는 신소재는 기술 발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급사회의 출현을 증언한다.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는 권력층의 소유물이었다. 이 청동 방울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제사장이 주술의식에 사용한 귀한 도구로 사용자의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종류가 다양한 방울들이 함께 전해져 가치가 더욱 높다. 세 번째, 청자 상감 모란무늬 바루와 접시 고려 13세기 보물체 1039호. 바루는 승려들이 사용한 식기이다. 도장이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른 여러 그릇을 포개어 보관하였다. 이 청자 바루는 세밀하고 정교한 상감 무늬가 돋보인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선박에서 청자 바루 40여 조가 인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점씩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온전한 한 조를 이룬 청자 바루는 매우 드물다. 이건희 회장은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황인혜 작가 초대전이 갤러리 반포대로 5에서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월간 아티스트 4호로 표지작가로 선정되었던 황인혜 작가의 초대전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갤러리 반포대로 5에서 열린다. 저는 그 1994년부터 그 한글 추상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가나다라, 그 한글 추상의 그 제목인데요. 우리 한글의 글꼴을 변형시켜서 선과 면의 조화를 꾀한 그런 추상인데요. 그 서양에서 추상화의 요건이 점선면인데 우리 한글은 그 점선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면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태껏 그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느끼는 점은 정말 한글의 그 아름다움, 또 그리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그걸로 추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변형시켜서 그냥 구상 작품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걸로 임무를 했는 작품들도 수십 점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1994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5년 3월달 그 베를린 기술박물관에서 기획한 문자의 역사라는 전시회에 그 한국 대표로 제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베를린에 어떤 미술대학 교수가 오셔서 보시고 한글이 과학적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예술적인 줄은 몰랐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다음 시간에 자기 그 수업을 여기 와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말 학생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가 독일을 못하니까 그 우리 그 유학생을 좀 부탁을 해갖고 유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그 통역을 하고 시연을 해 보였습니다. 2021 경남 근현대 작가 조명전 여산 양달석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6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한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개최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온 경남 근현대 작가 조명전 올해에는 여산 양달석 화백의 회고전으로 마련된다. 양달석 화백은
동화작가 소화목동의 화가 목가적인 풍경화가로 알려져 있다. 여사는 양달석 화백이 직접 지은 작가의 호이다. 새벽녘의 희뿌옇고 어스름한 산이라는 뜻을 가진 여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더불어 그 삶과 화풍을 대변하고 있다. 1908년에 태어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질곡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작가의 시대적 배경은 그의 화풍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천칠봉 풍경에 씁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8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 대한민국 미술전람에서 9번을 수상한 구상 풍경화의 대가, 한국 근현대 서양화단의 대표적 풍경화가 중 한 명인 천칠봉을 회고하는 천칠봉 풍경에 씁니다. 전이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192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천칠봉은 양화를 보기도 배우지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풍경을 보는 것으로 서양미술을 배웠다. 창덕궁 뒤편 동산인 후원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은 비온파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천칠봉은 사실주의적 풍경화가로 시각적 재현에 충실한 보수적인 구상화가로 평가된다. 동일한 풍경을 반복하면서 구도를 바꾸고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모로 비틀거나 세부를 대체하였다. 전시는 비온과 고궁 그림을 비롯하여 전국의 산야와 바닷가를 그린 100여 점을 작품으로 천칠봉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택트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전이 남송미술관에서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언택트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작업을 한 작품을 남송미술관 제2전시실 송유홀에서 전시한다. 가평군의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 13인의 작품전이 개최되고 있다. 강경숙, 고현주, 권호수, 김여수, 김미경, 김선영, 김성근, 김중식, 박춘하, 양춘호, 이경희, 정충미, 최수연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비대면 시대의 답답함을 작품 속에 녹여낸 전시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이번 언택트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위기는 왔고 그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뭐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쉽게 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작가들은 특히 모든 게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물론 원해서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시간일수록 자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자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회상을 해보면서 그런 거를 쭉 앞으로의 나의 작업의 방향이랑 연결을 시킨다든가 좀 더 진중하게 돌아보고 또 자기 작업에 오히려 충실히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나마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 그림은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상이고요. 또 과거의 집들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나의 그림 일기에 쓰듯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그림을 통해서 좀 힐링을 하고 뭔가 좀 잘 풀고 편안한 마음에 안정적인 어느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제 하는 게 제 기본 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라는 거는 인생의 장이라서 오히려 저 뭉게구름이나 이런 걸로 희망적인 걸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구름이나 또 뭐 이렇게 비구름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업은 도자기고 물레를 차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보통 물레를 차면 좌우 대칭인데 그 대칭된 작품을 일그러뜨려서 우연성의 어떤 그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 나온 작품을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을 배경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작품은 그 부유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유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을
그냥 선으로 표현했어요. 가평 누드 페스티벌 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달간 남성미술관 별관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는 오랫동안 누드 사진 작가와 현장 촬영이 13년간 이어져 오면서 누드 크로키와 누드 작품을 모아 누드 사진과 함께 가평 누드 페스티벌로 묶어보았다. 누드 작품과 크로키를 함께하는 개인전 작가 9명과 단체전 29명이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에코뮤지엄의 장점은 전시장이 많아 동시에 대규모 기획전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한 누드 모델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차후 기회를 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체의 신비스러운 곡선을 화폭에 옮겨놓는 방법은 작가마다 다르다. 여성미를 순수하게 미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면의 여심을 다양한 조형 언어로 구사하기도 하고 관능적으로 섹시함을 강조하는 작가도 있다. 크로키도 단순한 손 푸는 연습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도 눈에 띈다. 가평 누드 페스티벌에는 개인전 참여 작가 신재남, 김호남, 기련수, 유해일, 조희섭, 이준일, 장영주, 최숙희, 조성미 작가 등 9명이고 단체전은 공진모, 김명호, 강갑석 등 29명이 참가한다. 누드 천국을 2개월간 만들어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분명하게 선보이는 전시이다. 한국인물작가회가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인물작가회는 1988년 설립되어 올해로 45회의 정기전을 가지며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박득순, 김숙진, 김호골, 구자승, 노광, 서명덕 전 회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인물작가회는 인물을 주제로 하는 구상작가들이 아카데믹한 전통적 양식 위에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정기전을 통하여 개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하고 또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 간의 경쟁심을 키워 개개인의 예술적 완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 3층 특별관에서 제45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제18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박운하의 일상과 송인의 사람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7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동훈 미술상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고 대전 충청 미술의 형성과 발전을 이룩한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18회 수상자인 박운하와 송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박운하 작가는 판화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아퀴틴트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가 기억하고 있는 어느 시점, 일상을 서정적으로 정교하게 제작함으로써 판화를 회화의 경지로 이끌어내고 있다. 송인 작가는 한지의 먹을 이용한 현 기본으로 인물을 클로즈업하여 암울한 시대 상황을 예술이라는 필터를 거쳐 우회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승의 시립미술관 관장은 동시대의 삶을 예술로 승화하려는 박운하, 송인 작가의 치열한 열정과 노력은 공감 미술을 실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상조 작가 오래된 나무 숨쉬는 돌 아트스페이스 제2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한다. 당산나무 기억과 소통의 공간, 돌이 품은 관조의 세계, 당산나무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 안는다. 얼핏 보면 여전히 위풍당당하고 우람한 듯이 보이는 당산나무는 그 외면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로 지나온 모든 세월을 감싸 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장대함보다 더 큰 넉넉함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강인하고도 굳건한 생명력을 수많은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아온 산 증인이자 인격체로서 오상조의 당산나무는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반기며 각자의 기억 속 풍경을 자리한다.
독일 데이비드 레이만 아시아 첫 개인전, 2년 밖의 미로, 초이 엔라고 갤러리 앤드 호리 아트 스페이스 앤드 아이프 라운지 갤러리에서 8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최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목 작가 데이비드 레만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나이에 이미 독일의 주요 미술관 기획전에 초대되어 강렬한 색감과 인상적인 터치로 수많은 관객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만의 전시는 2년 밖의 미로라는 부제로 삼청동의 초이엔라거 갤러리, 청담동의 호리아트 스페이스를 비롯하여 회화작품, 드로잉 등 75점이 선보인다. 가로 5m가 넘는 대형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편에 히틀러 모습을 한 극우파 인물이 탐욕스럽게 구운 소재지를 먹고 있다. 오른편에는 체게바라 배지를 가슴에 단 페이크 혁명가의 모습, 귀족의 옷을 입고 나치의 손동작을 한 남성의 모습도 보인다. 여러 이념들이 끊임없이 이용되고 선동되는 현 정치의 모습을 강렬하게 풍자하고 꼬집고 있다. 이수경 개인전 달빛 왕관 아트 선제센터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개최된다. 가까이 다가서면 각각의 작업을 이루는 세부가 시선을 끄는데 철, 노쇠, 유리, 진주, 자개, 원석, 거울 파편 등 다양한 수공적 재료들이 얽혀서 작품의 표면을 촘촘히 덮고 있으며 천사, 기도하는 손, 십자가, 용, 식물, 만화 주인공과 등 다양한 상징의 무늬와 형상들이 드러난다. 김정선의 열린 풍경 표갤러리에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시리즈 작품을 선보이며 넓은 스펙트럼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김정선 작가의 최신작들로 구성된다. 김정선 작가는 사실주의적인 구상 회화 속에 특유의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녹여내 인간 내면의 욕망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림자 시리즈, 명품 시리즈 등의 작품을 그려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전보다 작가의 본인이 내민 세계에서 집중하고 작가의 기억과 꿈을 꺼내 보이고 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열린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작가에게 열린 공간 풍경이라는 가상의 공간이면서 작가가 꿈속에서 하늘을 날며 보았던 풍경과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뛰놀며 보았던 풍경에서 파생된 데자부의 공간이다.